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R랩 전문가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현영입니다. 3강에서는 VR에 특화된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그를 활용해 3D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벤타 VR 전우열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D VR 그리고 AR 그리고 XR 콘서트에서 메타버스로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타 VR의 전우열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3D VR, AR, XR에서 메타버스로의 확장인데요. 저희 이제 벤타 VR이 제작 회사를 지금 7년 차인데 7년 차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해왔던 일들을 차례대로 리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처음에 이제 3D VR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볼륨메트리 AR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3D VR 라이브, XR 라이브가 어떤 건지,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벤타 V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상용화된 VR, AR 컨텐츠를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제작한 VR, AR 컨텐츠 제작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은우 VR, 그다음에 청화 AR 같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신사에 들어가는 5G 서비스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컨텐츠뿐만 아니라 산업 안정 컨텐츠라든지 XR 공연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컨텐츠들을 어떻게 제작을 했고 어떻게 활용이 되어졌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360도 비디오 VR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 전에는 이제 3D 영화, 3D 다큐멘터리, 주로 스테레오스코픽 3D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다가 이거를 VR로 컨텐츠를 봤는데 이거 여기다가 3D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리얼한 VR 컨텐츠가 탄생을 하겠다 싶어서 VR 회사를 처음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V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작한 컨텐츠가 이런 영화제 같은 데 많이 출품이 돼서 이름을 조금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이 XR 랩에 계신 분들은 VR 컨텐츠들을 대부분 다 체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V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보다는 보시면은 한번 체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산시랑 같이 해서 부산시에 공룡이 나타났다는 컨셉으로 짧은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TV나 극장에서 느끼지 못한 몰입감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몰입을 느끼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360도 3D 비디오를 활용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V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디오를 활용한 사례랑 이런 게임 엔진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한번 체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케이크를 구조하는 짧은 체험형 컨텐츠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 영상 컨텐츠랑은 좀 다른 거는 게임 엔진으로 제작한 V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나무 다리에서 케이크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네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제작 방법이 있는데 저희 이제 벤타 VR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영상을 활용한 VR 컨텐츠로 회사가 좀 많이 알려졌었죠. 네네. 그래서 영상을 활용하면은 장점은 이런 리얼한 현장감들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영상을 활용한 VR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 어린이는 몰입감을 훨씬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뭐 V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VR로 보시면은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일본에서 현실에선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가상현실로 즐기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데 VR로 2D 아바타랑 뭐 결혼하는 결혼식인데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것도 현실에서는 물론 뭐 인형을 안거나 이런 뭐 입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마치 캐릭터랑 마치 내 앞에 있는 느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VR이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마 XR랩에서도 이런 VR 컨텐츠를 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영상을 활용한 360도 비디오를 활용한 VR 컨텐츠가 제작의 난이도가 쉽게 제작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가능하긴 하니까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처음에 VR 컨텐츠를 기획을 하실 때 보통은 클라이언트나 이런 이제 기획을 한 연출자분들이 처음에 생각하시는 거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1인칭 컨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기획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첫 단계가. 근데 막상 이거를 VR 기기를 쓰고 보게 되면은 많이 어지러운 컨텐츠가 되거든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영웅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들을 무찌르는 컨텐츠들을 많이 기획을 해 오시는데요.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면은 VR을 쓰고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토하게 되는 겁니다. 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VR 컨텐츠를 처음 기획을 하실 때는 이런 다이나믹한 컨텐츠보다는 좀 정적인 컨텐츠를 기획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은 VR 게임이나 영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언가를 타고 움직일 때는 조금 덜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타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 교통수단을 타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냥 움직이실 때는 사전에 미리 움직이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VR 컨텐츠를 직접 체험해 보실 때 초창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거 상당히 어지러워가지고 VR은 체험을 못하겠어. 이런 컨텐츠들이 아마 처음에 제작하시면은 대부분 다 그런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실 제작이 되실 건데 그게 이런 디바이스의 잘못 혹은 VR의 잘못보다는 컨텐츠 제작자의 잘못이 가장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XR랩에서도 컨텐츠를 기획 연출하실 때 상당히 이 움직이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를 마치 사용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VR에서는 이런 실제감을 VR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게 3D 영화라든지 3D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뭐 3D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극장에서 3D 영화를 봤을 때 이런 몰입감들이 2D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몰입은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몰입을 느끼는 게 가장 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쓰기까지는 힘들지만은 잘 제작한 VR 컨텐츠를 VR 기기를 쓰고 보게 되면은 몰입감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스토리랑은 상관없이 짧은 시간 안에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살펴보게 되면은 일본에서
창업 멘토링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멘토링에 이제 오덕이라고 하죠. 오덕 덕력이 높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일반 캐릭터를 이런 실물 크기로 비계로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욕을 먹고 나서 이거를 출시 안 한 게 아니고 출시를 해서 대박이 났는데요. 이 쿠션이 대박이 난 이유가 아까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쿠션 같은 경우에 거의 실물 사이즈랑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보게 되면은 실물 사이즈에다가 이런 볼륨감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팔린 히트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VR도 마찬가지입니다. VR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이런 2D 컨텐츠, 일반 스크린용 컨텐츠 같은 경우 저희 유튜브를 볼 때 혹은 넷플릭스를 볼 때 넷플릭스를 모바일에서 보는 거랑 TV에서 보는 거랑 극장에서 보는 거랑 각각 이런 사람들의 비율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2D 디바이스 컨텐츠들은 이거를 감상을 했을 때 스토리나 혹은 배우의 연기력에 따라서 몰입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공유실을 1m 앞에서 공유실을 VR 카메라로 촬영이 됐다고 하면은 VR 기기를 끼고 보게 되면은 그 공유시가 1m 앞에 있는 거고 1m 앞에서 공유시의 키가 뭐 한 185 정도 된다고 한 185의 공유시를 그대로 재현을 하기 때문에 현장감과 몰입감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컨텐츠를 가지고 많이들 하시는 게 뭐 판타지한 요소와 이런 스케일감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포인트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룡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공룡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10m짜리 공룡인데 이거를 아무리 뭐 AR로 TV로 책으로 보더라도 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10m 되는 거대한 거는 아마 뭐 박물관에 가서 이런 모형을 1:1 모형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체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VR로는 VR 기기를 한번 딱 써보면은 아 이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이런 크기였구나. 실제 공간에서 이 정도 크기였구나를 한반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V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바이스에 아직까지는 디바이스가 좀 무겁다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계시지만은 이 제약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술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VR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촬영은 2D 같은 경우 일반 뭐 유튜브나 TV 극장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있었는데 VR 촬영 같은 경우, VR 촬영이나 V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사라지고 마치 눈의 리얼리즘이랑 똑같이 촬영을 하는 게 이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촬영 장비들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장비들도 보시면은 마치 내가 이 로봇처럼 이 로봇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이 로봇이 뭐 뉴욕에 있고 제가 지금 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은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구석구석 볼 수가 있겠죠. 내 고개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V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3D VR 360도 카메라는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면은 사람의 눈이 양안으로 이렇게 6.5cm 성인이 평균 6.5cm가 분리되어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두 세트씩에서 한 6.5cm 정도 분리된 카메라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지 이 VR 컨텐츠가 제작이 되거든요. 좀 쉽게는 단안시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제작을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3D 카메라 360 3D 카메라들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크기가 사람의 머리만 합니다. 머리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사람의 눈처럼 양안이 벌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크기가 거의 한 사람의 좀 성인 남성의 큰 머리 정도의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들이 나와 있고 이건 다 프리미엄 때 비싼 카메라들이거든. 한 2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사이 정도의 카메라들이고 저렴한 카메라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메라들은 2D 기반의 360 카메라입니다. 양안으로 카메라가 크게 2개 달려 있는데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달려 있고 이 카메라가 360도로 다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XR랩 쪽에서는 이런 카메라들을 처음에는 VR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카메라들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게임 컨텐츠를 제작을 하더라도 뭐 게임 컨텐츠를 사전에 프리비즈 하는 과정에서 이런 카메라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카메라들은 가격대가 거의 한 50만 원 선이거든요. 50만 원 선이니까 한번 제작을 해 보시면은 제작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뭐 소프트웨어들이 자체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보시면은 이런 뭐 하이브리드형으로 나오는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360도 촬영이 되고 펼치면은 이제 180도 3D 촬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을 활용을 해서 뭐 유튜브 컨텐츠를 올린다든지 혹은 뭐 360도 컨텐츠를 제작도 할 수도 있고 180도 3D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가운데 카메라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즘에 뭐 가장 많이 시중에 풀려 있는 카메라실 거예요. 인스타 360이라는 카메라인데 한번 뭐 저기 뭐냐 제작을 하실 때 뭐 XR랩이나 혹은 카메라 렌탈샵 같은 데 가보면은 렌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작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뭐 촬영을 할 때 촬영 현장에서는 보시면은 360도로 다 촬영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다 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술 도구 뒤에 이제 숨어서 퓨리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촬영이 2D 촬영과는 다르게 좀 현장에서 퓨리뷰를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해가지고 그리고 촬영하실 때 좀 재밌긴 하실 겁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 단계에서는 일반 영상 2D 영상 편집이랑은 좀 다른 점이 이 스티칭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스티칭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2D 촬영이랑 다르게 VR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한 적게는 2대, 많게는 한 뭐 16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360도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 촬영된 소스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스티칭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왼쪽에 학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학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안 렌즈로 사각형 어안 렌즈로 촬영 4개의 소스로 촬영된 걸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서클형 어안 렌즈로 3개로 촬영을 해 3대로 촬영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스티칭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이런 과정들이 스티칭 과정이에요. 여러 카메라로 어안 렌즈로 촬영된 소스들을 어안을 펴주고 그 펴준 거를 하나 자리에 맞게 배치를 해서 꼬매는 과정을 스티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 설명드린 이 스티칭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제 2D 카메라들은 스티칭 프로그램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줘서 그 프로그램으로 스티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티칭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작하실 때는 뭐 이 과정은 많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2D 360 카메라로 제작하실 때는 디테일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 소프트웨어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많이 간소화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영상 소스들을 밑에 있는 최종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건물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아래쪽에 있는 뭐 아래쪽 위쪽을 보게 되면은 좀 두리뭉실하게 둥글둥글하게 왜곡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영상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 송출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구에 지구본처럼 구에 매핑이 돼서 최종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펴진 영상을 봤을 때는 좀 왜곡이 돼 있습니다. 위아래가 많이. 그래서 이거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VR 기기의 VR 플레이어로 보게 되면은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은 그냥 VR 영상들이 지구본이 펴진 형태로 보이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편집 과정을 거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이제 뭐 요즘에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많이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프리미어에서도 기본 이제 2018, 19 버전부터 기본으로 VR 편집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VR 영상 컨텐츠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가상현실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VR 영상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올라와 있고 거기서 컨텐츠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기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가상현실 채널에 가신 다음에 재생 목록 가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서 밀고 있는 게 보면은 VR 180도라고 해서 180도 3D 컨텐츠들을 많이 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컨텐츠들은 VR 기기로 봤을 때 상당히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요 채널에 가신 다음에 한번 컨텐츠들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컨텐츠들을 체험을 하고 거기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자기의 기획에 녹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롤러코스터를 VR로 체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입속을 체험한다든지 뭐 그런 이 체험형 컨텐츠들이 상당히 인기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게 어지러운지 또 어떤 게 VR적으로 연출이 잘 됐는지를 이 채널에서 보시고 해보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은 유튜브 자체에서도 VR 크리에이터들을 양성을 하거든요. 기존의 유튜버들 중에 인기 있는 유튜버들한테 VR 컨텐츠의 제작비를 주고 VR 컨텐츠를 뭐 제작하는 VR 크리에이터 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크리에이터 랩 쪽에도 한번 보시면은 뭐 다양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해서 올려놓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고요.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좀 터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 유튜브랑 뭐 유플러스랑 해가지고 VR 크리에이터 랩을 만들어서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VR 컨텐츠들을 제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5일짜리 과정이었고 수업은 5일짜리 과정이었고 제작이 뭐 한 달 정도 되는 제작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때도 이제 유튜버 분들은 2D 컨텐츠에 익숙하신 분들인데도 한 5일짜리 과정을 듣고 VR 컨텐츠들을 자기에 맞게 제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XR랩에 계신 분들도 한번 VR 컨텐츠의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런 영상을 활용한 VR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셔서 VR이 어떤 거고 장단점이 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크리에이터업이라고 이 유튜버인데 VR로는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VR 쪽으로 촬영이라든지 후반 제작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 채널을 구독을 해서 아마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충분히 뭐 특별히 뭐 강연을 듣거나 하시지 않아도 이런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뭐 프리미어에서 제작하는 제작 방법이라든지 혹은 뭐 컬러 보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촬영하는 방법들 혹은 이 카메라들의 장단점 비교를 상당히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채널에 보시고 그리고 VR 컨텐츠도 좋은 컨텐츠들이 여행 쪽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한 게 이제 볼륨메트릭 AR인데요. 이제 VR, 3D VR 컨텐츠를 주로 제작을 하다가 이제 볼륨메트릭 AR이라는 컨텐츠로 제작하는 어떤 거냐고 하면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청아를 볼륨메트리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청아랑 같이 춤을 출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AR과는 좀 다른 점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청아 이 아티스트가 그냥 2D가 아니라 볼륨이 있는 아티스트고, 그 볼륨이 있는 아티스트가 이제 3D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준 게 아니라 촬영을 통해서 이제 4D 촬영을 통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는 3D로 만드는 게 볼륨메트리의 기술인데요.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VR AR 산업의 메카, 서울 상암동. 바로 이곳에 새로운 실감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대상을 촬영하는 고해상도 4K 카메라 60대. 여기다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실감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전용 렌더팜 300대. 또한 자체 음향실과 편집실까지 모두 갖춘 아시아 최대 수준, 국내 유일무이한 올인원 볼륨 매트릭 스튜디오. 여기서 잠깐, 볼륨 매트릭이란 현실의 입체 영상을 합성해 보여주는 AR 증강현실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스튜디오가 왜 필요할까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시대를 개막한 우리나라. 5G는 속도는 20배 이상 빠르고 지연 시간이 훨씬 짧은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용 콘텐츠가 부족하다? 5G 시대의 킬러 서비스로 각광받는 실감 콘텐츠. K실감 스튜디오는 바로 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수많은 국내 제작사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좋아질까? 백문이 불여일견. 사전 준비, 퍼포먼스 촬영, 렌더링, 후가공의 순서로 진행되는 5G 입체 실감 콘텐츠 제작. K실감 스튜디오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가능한데요. 스포츠,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의 360도 입체 실감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보면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게 되면은 볼륨메트릭 기술 스튜디오들이 크게 한 3종류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4D 뷰라는 기술이고요. 4D 뷰는 메쉬 형태로 아웃풋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고요.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여기서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낮게 나오는 편이고, 근데 약간 캐릭터처럼은 리얼함은 조금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작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4D 뷰가 있는 일본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사전에 홍보 영상으로 보셨던 그 상암동 나이파 스튜디오라든지 LG U 플러스 AR 스튜디오 2개는 파라이 솔루션으로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이 솔루션과 얘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얘는 메쉬 방식이라 가지고 장점이 일단은 후가공이 가능하다. 후가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데이터가 볼륨메트리 복셀 방식보다는 데이터가 좀 적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리얼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리얼함이 약간 캐릭터처럼 나와가지고 리얼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SKT랑 해서 SKT 점프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점프 AR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컨텐츠고요. 보게 되면은 이런 컨텐츠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런 천 재질들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복으로 되어 있고 펄럭펄럭한 재질을 살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점프 AR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솔루션이 4D뷰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메쉬 방법으로 해서 얘도 장점이 이제 후가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가공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이 데이터가 한 200메가 이하였던 것 같아요. 200메가 이하인데 상당히 데이터가 좀 적게 먹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제작하는 거는 ADI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이파 아까 보여드린 나이파 상암 스튜디오나 혹은 이제 LGU 플러스 AR 스튜디오에서 주로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제작한 거는 한 거의 600편 정도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600편 정도 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콘서트 같은 게 열리지 않으니까 방에서 즐기는 콘서트 컨셉으로 해서 청아 AR 콘서트를 노래 한 곡을 선정을 해서 볼륨메트릭이고 가운데는 청아를 찍고 주변에는 이제 그래픽 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집에서 뭐 미니어처처럼 공연을 보는 컨셉이거든요. 컨셉이었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이제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직접 이제 모차르트의 주인공들이 옷을 입고 와서 지금 들어가 있으신 분이 이제 김소연 배우님이신데 김소연 배우님을 이제 미니어처처럼 보이게 해서 공연을 집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공연 컨셉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확대가 안 돼가지고 이런 파티클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볼륨메트릭 AR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교육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런 아티스트 공연에도 자기 집 공간에 아티스트들을 부르고 그 아티스트들을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가 무겁고 이 휴대폰 사양을 많이 타긴 합니다. 많이 타긴 하는데 그리고 퀄리티가 아직까지는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뒤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뭐 킹키 부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뮤지컬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매체로 볼륨메트릭 AR이 사용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마치 그냥 3D 오브젝트인데도 이 3D 오브젝트가 사람이 이제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제 CG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포즈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근데 이 3D 볼륨메트릭 AR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서 움직이는 3D 오브젝트로 뽑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실사 움직임이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션들을 보여주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예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교육적인 컨텐츠로도 상당히 좋겠죠. 뭐 골프를 자세를 보여주는데 정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공간들을 다 전반적으로 360도로 보여주게 되면은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작비가 좀 비싸가지고 이거는 이제 킹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킹덤이 두 번째 편이 나올 때 홍보형으로 해서 프로모션용이죠. 프로모션용으로 킹덤을 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왕을 볼륨메트릭 AR로 제작을 했고 그 외의 공간들은 이제 게임 엔진으로 그래픽을 넣은 거죠. 이것도 뭐 청아 공연. 베라랑 어서 와. 요즘 어디 상황극이네, 나가지도 상황극? 못하고 너무 답답하지?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 잔잔한 달빛 아래 은은한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같이 손잡고 그래서 해변가를 지금 걷는 얘는 거야. 지금 AR 모드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냥 상상만 CG랑 해도 비슷한데 너무너무 행복하지. AR 카메라 모드가 활성화돼 그럼 있으면은 우리 오늘 밤 앞에서 같이 보여드렸던 뭐 걸을까? 같이 춤을 춘다든지 같이 청아랑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영상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네, 한번 보시면은 이거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제 모차르트 볼륨메트리 AR을 활용을 해서 뮤직 비디오 형태의 컨텐츠를 만든 건데요. 또 이제 일반인 분이 음악 하시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신 거거든요. 난 항상 거기에 있지. 예의도 몰라 무례하단 말 듣더라도 지루한 건 정말 질색이야 싫어. 볼륨메트리 AR을 삶 따윈 필요 없어. 군데군데 불러가지고 제작을 하신 거죠. 나 자유와 영광 찾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더라도 나 떠나가리 그 어디라도 이거는 이제 틱토커신데요. 틱토커를 AR로 제작을 했고 이 틱토커가 자기 AR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귀신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어디서든 있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댄서 소나시가 자기 볼륨메트리 AR을 활용해서 이 SNS 영상을 만든 사례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적인 사례인데요. 이거는 인텔 스튜디오에서 작년에 이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컨텐츠인데 보시면은 상당히 볼륨메트리 AR을 활용을 해서 잘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한 1000년 정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공간이 바뀜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이것도 뭐 VR 컨텐츠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간이 바뀌면서 출연자들이 바뀌는데 그 출연자 바뀌는 사람들을 3D 컨텐츠로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좀 리얼함이 좀 떨어졌을 텐데 볼륨메트리로 제작을 해서 인물들을 넣다 보니 여러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례는 3D VR XR 라이브 제작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공연들이 하고 있는데 2D 공연은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서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에는 몰입도가 좀 떨어지는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3D VR을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의 현장감을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뭐 벤타엑스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거기는 3D VR 라이브와 XR 라이브를 동시에 송출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에이프릴 장범준 씨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 펀치라는 가수를 라이브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현장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예제는 펀치라는 가수인데 펀치 가수 같은 크게 저희는 XR 공연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시는 게 이제 LED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런 LED XR 공연과 크로마키 XR 공연 두 가지를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펀치 씨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LED를 설치를 해서 XR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이킹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3면 LED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의 변화를 좀 잘
연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무한히 확장되는 게 이 XR 공연의 좀 장점이라 가지고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릴지를 고민을 했었고요. 해보면 신기하긴 한데 이게 막상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컨텐츠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이게 합성이 돼서 영상이 송출이 돼야 되는 게 이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이런 라이브 컨텐츠랑은 좀 다른 점은 이런 트래킹 솔루션 장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이 카메라와 기존 실제 카메라와 가상의 배경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장비들 중에 트래커 장비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래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 트래커가 있고 이런 적외선 트래커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트래커 위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LED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한데요. 그 솔루션들이 하나는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솔루션들 대표적인 거는 디스가이즈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 솔루션을 저희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그래픽들이 기존에 있는 그냥 CG 그래픽이 아니라 게임 엔진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는 또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게임 엔진을 활용을 해서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CG 배경들을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한 가상의 카메라와 실제 카메라랑 연동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를 해서 꽤 제작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이제 메타버스 제작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XR랩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원하셨을 거니까 저도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미팅을 다닐 때마다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고 이거는 찾아보시면은 많으실 거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 이제 제작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시 제작 사례인데요. 전시 같은 경우에 요즘에 트렌드가 전시가 가상의 온라인 전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뭐 360 이미지 투어, 메타버스 전시 투어, 그다음에 식스도프 투어, 그다음에 메타버스 전시 투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360 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얘는 이제 그래픽 기반의 360 전시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QR 코드 찍어 보시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돌아보고 360도 돌아보고 뭐 영상도 나오고 그 안에서 뭐 제품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미키 마우스랑 코치랑 같이 콜라보한 거를 CG 베이스로 그래픽 베이스로 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뭐 이미지로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360으로 해서 돌려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360 사진 기반의 전시이고요. 메타포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메타포트라는 솔루션 같은 게 요즘에 이제 박물관 전시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뭐 메타포트를 활용을 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거는 360 이미지랑은 좀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공간을 이동할 때 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들을 그냥 사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스캔 기반으로 해서 이 스캔 데이터들은 공간과 공간을 이동을 할 때 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죠. 자연스럽게. 물론 뭐 포인트마다 이 중간 포인트는 갈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포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PIP 형식으로 올릴 수 있고요. VR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식스도프 전시인데요. 요즘에 보면은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인데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그래서 로딩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웹 GL 베이스로 해서 외부로 보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다. 그래서 보면 이건 영상이죠. 영상이고, 영상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로딩이 되고 있는 상태고, 보게 되면은 들어가 보면은 PC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활용을 해서, 키보드를 활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마우스랑 키보드 게임처럼.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미술 작품인 거죠. 빛을 활용한. 그래서 앞전에 메타포트랑 뭐 360 이미지 전시랑은 다른 거는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360 이미지나 메타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된 곳만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식스도프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앞으로 뭐 한 1cm만 이동해도 2cm만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뒤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런 식스도프 전시, 온라인 전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로 들어갔을 때는 유명 예술가들의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보이스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열렸는데 아바타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관람하는 첨단 기술이 국내 전시 최초로 활용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전시물도 함께 즐깁니다. 이수지 작가님 나오고. 이수지 작가님이요?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가수 김태원 씨와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 등 예술가 7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더하기, 물음표와 같은 여러 기호에 문화예술교육을 빗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메타버스의 전시 같은 경우에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식스도프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전시 공간에 이동이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보는 전시가 아니라 같이 체험하는 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작했던 보이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상을 활용한 전시를 오프라인으로 뭐 교보문고나 뭐 이런 공간에서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가 안 돼서 이걸 메타버스 형태로 전시를 하고, 그 전시에 참여한 작가분들이 직접 시간에 맞춰서 큐레이션을 해서 같이 모여서 작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이런 아바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아바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보이스 채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채팅도 되고, 이런 이모티콘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뭐 영상이라든지 PDF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들을 이 공간 안에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이 메타버스 전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공간들을, 작가별로 공간들을 한 7가지의 작가의 컨셉의 공간들을 만들어 두고 그 공간에서 체험을 하게끔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이즌 VR이라는 컨텐츠, VR 다큐멘터리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 이 제작을 했던 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이제 출품이 돼서 그 출품된 기념으로 NFT를 제작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고, 이 NFT를 전시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례고요. 그래서 여기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지금 3D 오브젝트를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IT 쪽 페스티벌 중에서는 좀 가장 영향력 있는 페스티벌인데, 원래 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면은 더 반응이 좋았을 텐데 온라인으로 다 열려가지고, 그 온라인에서 열리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썼던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3D 오브젝트라든지 뭐 DNA 오브젝트들을
올려서 NFT에 올려가지고 전시장을 만든 거죠. 전시장을 만들어서 그 영화제 기간 안에 전시 판매를 했었고요. 판매는 안 됐습니다. 판매는 안 됐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현장 학습을 이 비대면 상황에서 현장 학습을 잘 못 가기 때문에 이런 현장들을 메타버스로 꾸며서 현장 학습을 메타버스 안에서 하는 형태로 하는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이 3D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그 스캔 뜬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서비스를 지금 12월 달에 출시하려고 지금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고 보게 되면은 이제 가상 필드 트립 같은 경우에는 XR 메타버스로 해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학습을 못 가기 때문에 그거를 줌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CG가 아니라 이런 스캔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디지털 트윈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메타버스로 구현을 하는 게 저희 이제 메타버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CG 데이터들보다는 스캔된 데이터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싱크율이 100%라는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100%라는 장점들이 있는 메타버스 공간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캔 뜬 불국사는 아니고요. 불국사 안에 들어가는 석가탑을 스캔 뜬 거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학생들 한 15명 가이드분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수업하기 전에는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VR, XR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셨는데 수업을 받고 난 뒤에 훨씬 더 이런 쪽 수업에 재미를 느끼시고 지불 의향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90% 이상 늘어나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여기 수업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PPT로 수업을 하고 또 그 공간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체험을 해보면서 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석굴암의 위쪽 천장 쪽에 보면은 상당히 뭐 중요한 얘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뭐 OX 문제도 풀면서 참여율을 줌 같은 이런 비대면 교육들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메타버스로 꾸미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분야고요. 네,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와 콘텐츠 그리고 XR 콘서트 등 실제 사례를 통한 XR 개발과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강연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XR랩 소속 연구자분들께 받았고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모든 관람객 개개인의 아이덴티파이를 할 경우 요구되는 통신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개개인마다 요구되는 통신 속도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10mbps에서 많게는 100mbps까지 소요가 되고요. 영상 컨텐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요구되는 bps들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R HMD의 경우에는요, 전방 시야가 차단되는 고질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AR HMD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AR HMD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VR HMD에서 어울리는 컨텐츠가 있고 AR HMD에서 어울리는 컨텐츠가 있을 건데 현재로는 뭐 그렇게 나오는 디바이스들은 없는데 미래에는 VR과 AR을 하이브리드형으로 나오는
디바이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메타버스 방식의 콘서트가 기존 방식처럼의 이 현장감이라든지 또 소통 등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들이 있을까요? 장치 같은 게 하드웨어 장치는 존재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기의 아바타를 꾸면서 자기 색깔을 내면서 공연을 본다는 게 좀 다른 장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과 또 자기만의 취향에 맞춰서 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저희 연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제가 대신 그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컨텐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것으로 XR랩 전문가 세미나 3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베타VR 전우열 대표님 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연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강해 주신 연구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